충남도가 당진과 홍성, 예산 등 충남 9개 시군에 25개사 4,600여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신규 고용 창출 인원만 1,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종합터미널 시설이 노후화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도 없는 터미널 현장을 민원24에서 취재했습니다. 해안에서 갯바위 낚시객 14명이 잇따라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연일 갯바위 고립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서강예술의 대가 충남도 무형문화재 박학규 씨를 소개합니다. 헬로티비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 내 9개 시군이 25개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함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합동 투자협약 체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9개 시군 단체장과 25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는데요. 투자협약에 따르면 25개 기업은 당진과 홍성, 예산 등 9개 시군 산업단지 등 약 59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4,616억 원을 투자합니다. 25개 기업 중 본사 이전 기업은 10곳, 수도권 이전 기업은 7곳으로 집계됐고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1,39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야말로 대규모 투자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좀 어떤 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네, 먼저 당진의 경우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종근당 건강이 당진 합덕 인더스트파크 일반 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산단 내 약 13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5월부터 2030년까지 1,822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투자에 따라 당진 합덕 인더스트파크 일반 산단은 55%에 머물던 분양률이 78%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홍성 내포도시 첨단 산단에는 기업체 2곳이 수도권 공장을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정수기 온수 모듈 업체는 2021년까지 약 10,000제곱미터 부지에 72억 원을 투자하고 자동차 부품 전자인쇄 회로 업체는 10,000제곱미터 부지에 60억 원을 투입합니다. 홍성에는 이와 함께 탄산음료수와 과일음료 업체가 오는 5월부터 400억 원을 들여 개별 입지 부지에 이유식 공장을 증설합니다. 예산 신소재 일반 산단에는 3개 업체가 들어설 계획으로 항공기용 부품업체가 250억 원, 재생합성수지 팔렛 업체가 220억 원, 주조설비 업체가 1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도는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연간 약 5,200억 원의 생산 효과와 약 1,1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지난 주말 갯바위 낚시객 14명이 잇따라 고립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23일 오후 4시 31분쯤 태안군 이원면 솔섬 인근에선 40대 황모 씨 등 낚시객 11명이 갯바위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안해경은 동호회 회원 사이였던 이들이 낚시를 위해 솔섬 갯바위로 올라갔다 물이 갑자기 차올라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자 신고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고립객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조 신호를 발신하게 해 위치를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다행히 고립객 전원은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네, 낚시객 10여 명이 큰 위험에 빠질 뻔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고립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요? 네, 24일 오후 4시 18분쯤에는 태안군 원북면 민호도 인근에서 29살 홍모 씨 등 3명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이들 역시 낚시를 하다 밀물이 들어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갯바위에 갇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해경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를 확인한 뒤 고립된 이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저희가 갯바위 낚시객 등이 바다에 고립된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날씨가 풀리면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봄이 점점 다가오면서 바다 낚시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덩달아 갯바위 등에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낚시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명조끼 착용은 기본이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때와 바다 날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 해경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해로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헤로드는 자신의 GPS 위치 정보를 포함해 SOS 신호를 해경 등 구조기관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다 활동 시 필수 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전해드린 사고 고립자 모두 이 앱을 통해 보다 신속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네, 즐기시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옛 방식으로 칼로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각자, 그리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장인을 각자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각자장은 모두 5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 충남 예산에서도 전통을 보존해가고 있는 장인이 있는데요. 정선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칼 끝에 온 감각을 집중한 채 한 땀 한 땀 글자를 새깁니다. 나무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고 묵을 입히는 전통공예 각자. 충남도 무형문화재 각자장인 박학규 씨는 16살 때 스승인 이모부의 권유로 처음 조각칼을 잡았습니다. 이후 50여 년간 박 각자장이 가장 애정을 쏟은 작품은 조선 최고의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의 서체를 옮긴 것들입니다. 복사기가 없어 일일이 탁본을 뜨고 전시관 대신 다방을 빌려야 했던 시절. 박 각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향인 예산에서 추사의 후손들과 함께 작업을 했던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추사 작품은 워낙 매력이 있고 글씨 자체가 톡톡해.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매료돼 서 해놓은 것 같아요. 종이에다 있는 것보다 각을 해놓으면 더 입체감도 있고 더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인상 깊었던 작업은 2015년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삼국유사 목판 복원입니다. 박 각자장을 포함해 전국 7명의 장인들은 3번나무로 만든 목판 224장에 양각으로 조선 초기본과 중기본을 새겼습니다. 글자 크기 14mm, 글자 수 8만 9천여 자로 완성하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전부 다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옛날 판각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봐도 놀랄 정도예요. 500년, 600년 전에 이 연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정교하게 한 거 보면은 진짜 우리 각수들이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진 원목을 골라 수년간 자연 건조를 시킨 뒤 글자를 새기고 먹을 칠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고생한 만큼 보람도 큰 게 각자의 매력입니다. 이 칼 갖고 해는 거기 때문에 좀 급한 성격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서각을 하면 많이 좀 차분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시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무에 혼을 새기는 각자장.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우리 고유의 기록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 종합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시설이 낡고 노후화돼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민원25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에 위치한 종합버스터미널입니다. 20여 년 전 지어진 건물로 건물 곳곳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습니다. 대합실엔 승객 4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전부. 주말이면 1000명가량의 이용객이 이곳을 찾는 만큼 대합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주변에. 그리고서 이제 앉아있을 의자도 되게 노후화돼가지고 그렇고, 이제 밖에도 쓰레기 같은 것도 정돈도 안 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조성 문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열악한 시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꽃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제대로 된 난방 시설도 없다 보니 이용객들은 추위에 떨면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워요. 저 문 열어놓고 나면 추워. 그렇다고 여기가 온기도 없는 데다가 아유 너무 춥죠. 그런 데는 또 훈훈하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4일 됐는데 한 번도 못 봤어. 대학 딱 들어오면 좀 훈훈해야 되는데 다 춥잖아. 또 매년 여름이면 대합실에 설치된 선풍기 몇 대로 더위를 버텨야 합니다. 한 주민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여름 때는 이제 에어컨 같은 게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제 너무 덥고 폭염 때도 에어컨도 없을 뿐더러 선풍기도 있는 것도 안 틀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고 몇 번 제가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민원25 취재진이 예산군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예산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세 등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제 막 무지하게 많이 좀 날씨가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건물 낙찰 받으신 건물주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뭐 시공비만 들여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돼가지고 설치를 하더라도 어떤 운영비 관계, 전기세 관계 예를 들어서 이 밖에 군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해선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원이 제대로 개선되는지 충남방송에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민원25 김단비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앞으로 같은 학교에 교직원의 자녀 혹은 삼촌인의 친인척이 재학할 경우 학생평가 전 과정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논란 이후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충남도 교육청 교육과정과 백승경 장학사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삼촌인의 평가 업무 배제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네, 같은 학교의 교직원의 자녀 또는 삼촌인의 친인척이 재학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자녀 또는 친인척과 관련된 평가 전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삼촌인해라는 것은 외조부모, 형제자매, 백모, 숙모, 고모, 이모, 이모부 이런 부모의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고 교직원에는 교장, 교감, 교사뿐 아니라 행정실 직원, 사립학교의 경우는 재단 임원을 포함하여 사실상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평가 전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첫째는 학급 담임과 교과 담당에서 배제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평가 문항의 출제, 검토, 문제지 인쇄, 채점, 그리고 평가 관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인척이 평가 관련 부장이나 교감, 교장일 경우에는 반드시 대결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배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학교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을 2명 이상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네. 숙명여고 사건 이후에 충남교육청에서도 부모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네, 교원 인사과에서 최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내 121개 국공립 사립학교와 공립기술고등학교 중 총 34교의 68명의 교직원이 같은 자녀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논란 이후에 대책안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우선 2018학년도에 평가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관리실과 인쇄실 출입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CCTV를 100% 설치하였습니다. 학생의 삼촌인의 친인척을 평가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2019학년도 중등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명문화하였고 지난주에 중고등학교 교감, 교사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별로 행정실 직원까지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 관리에 대한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아울러 중고등학교 현장 교원과 장학사로 구성된 학생평가 지원단을 구성하고 학생평가 관련 단위학교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고요. 중간 기말고사에 대한 평가 보완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와 함께 합동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삼촌인의 평가 업무를 좀 배제를 하면
교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사립학교는 좀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충남도 내 소규모 사립학교 중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상호 교체 발령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주당 한두 시간씩 배당되어 있는 희소교과 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학부모위원을 2명 이상 위쳐갖고 학교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교직원에게 경각심과 긴장감을 주고 평가 공정성에 대한 감시망을 피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보다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책들이 모두 학생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또 다른 대책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나이스에서 성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보부장이 줄 수 있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학교장 결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결제도 담당자, 부장, 교감, 교장 등 반드시 4단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서술에 대한 기재에 대한 접근권도 강화되어서 나이스 인증서를 통한 1차 인증 후에 은행에서 접근할 때처럼 휴대전화 앱을 통한 OTP나 전화 ARS를 통해서 2차 인증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점도 보완을 해서 스마트 채점 시스템을 보급해서 답안지를 스캔해서 답안지 작성 학생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운데 공정하게 답안지를 채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채점은 학내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를 벗어나서 집에 가져가서 채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평가는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질을 점검하고 학생의 역량을 바르게 측정하여 민족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동안 충남도민께서 충남교육과 충남의 교직원을 격려하고 응원하여 주신 것에 보답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 보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평가에 임할 예정입니다. 3촌 이내 친인척 평가 배제 원칙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시일에 정착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앞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 시청자 여러분도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교직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합니다. 네, 장 학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백승경 장학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 여야 충청권 의원들이 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원전을 가동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줄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석탄화력의 초미세먼지는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서 석탄 발전이 증가한 적이 있나, 석탄 발전으로 인해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안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석탄 발전소 전력 생산량은 11.4% 늘었지만 미세먼지는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의원은 미세먼지 중 일부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발표 결과가 북한에 발전소를 지어주기 위한 근거 없는 발표라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앞서 성 의원은 질의응답 도중 조 장관이 북한발 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 발끈했는데요. 성 의원은 기상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미세먼지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지난 2017년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외 요인으로 북한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는데 발생인자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증명도 안 됐는데 왜 끼워 넣었냐고 꼬집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북한의 발전소 건설 지원과는 관계없다. 해당 조사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연구인 포러스-EQ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무한정보 신문입니다. 예산군 내 혼인 건수가 20년 사이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의 결혼은 10쌍 중 1쌍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고 이혼은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혼인 건수는 1998년 624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58% 줄었습니다. 감소율은 전국과 충남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계속 줄고 있는 인구 동태 등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서는 7번째로 혼인 건수가 적은 건데요. 이웃한 홍성군은 490건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초혼 나이는 통계를 시작한 2000년 남편 28.17세, 아내 25.6세에서 2018년 남편 33.41세, 아내 29.84세로 높아졌습니다. 아내보다 남편의 초혼 나이가 더 상승한 게 두드러집니다. 만혼이 고착화되는 전국적인 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전국 평균은 남편 33.15세, 아내 30.4세였습니다. 같은 기간 초혼과 재혼 등 혼인 형태 비율을 보면 달라진 결혼 풍속도를 반영하듯 남편, 아내 모두 초혼만 감소하고 나머지 재혼 유형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2000년 10건으로 출발해 2006년 8배 이상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 뒤 소폭 줄어들다가 2009년 100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100건은 전체 혼인 건수의 23%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입니다. 이후 서서히 감소하다 2013년부터 40여 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모두 993쌍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흔히 다문화 가정하면 결혼 이주 여성만 떠올리지만 내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도 106쌍으로 10.1%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표류하다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민간 개발업체 한 곳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25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공모 접수 마감 결과 주식회사 KPIH 안면도가 단독 법인 형태로 3지구 개발에 대한 사업 신청서와 사업 신청 보증금 5억 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전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개발 전문 민간업체입니다. 업체는 사업 제안서를 통해 안면도 관광지 3지구에 2025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 1253개 객실 규모의 고급 숙박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5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응모 사업자가 없었던 1지구와 4지구에 대해서는 재공모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4일 오전 8시 50분쯤 LG화학 서산 대상공장에서 57살 근로자 김모 씨가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플랜트 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외부 하청업체 소속인 김 씨는 이날 열교환기 작업 현장에서 볼트 세척 작업을 한 뒤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2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안전고리를 연결하고 작업을 했으나 이동 중에 이를 풀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목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산 대산에 위치한 하나토탈 노동조합이 오는 28일까지 총파업을 실시합니다. 하나토탈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86%로 2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조와 회사 측은 지난해부터 임금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노조는 8%의 절충안을, 회사 측은 동종업계 평균 임금 인상률은 2.3%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토탈은 비상근무에 돌입하면 최소 인원으로 공장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태안에선 방풍나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태안 갯방풍은 갯바람을 맞고 자라 쌉쌀한 맛과 독특한 향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태안 지역 4개 농가 16,500제곱미터에서 한창 수확 중으로 연간 25톤가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군은 태안 방풍나물이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개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삽교 관광지에서 게릴라 줄다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축제 홍보를 위한 것으로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기지시 줄다리기는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총기 생산업체 독일 발터사가 서산시 종합사격장 준공을 기념해 권총 한 정과 모형 총기 2정을 기증했습니다. 발터사가 기증한 권총은 시가 400만 원 상당으로 선수 체격과 경기력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작됐습니다. 2021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서산시와 인연을 맺은 발터사는 그동안 총 5,400만 원 상당의 총기 12종을 기증했습니다. 예산군 보건소가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건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방문 시 건강검진과 상담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어르신은 마을 이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모기 매개성 질병인 악가바네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 공급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낮 기온이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군은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모기 퇴치기, 고온 면역 증강제 등을 지원합니다. 군은 올해도 폭염이 예상된다며 축산농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6일 오후 4시 충남농어회에서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6일 오후 6시 30분 설악 웨딩타운에서 열리는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6일 오전 10시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6일 오전 9시 30분 보훈회관에서 열리는 태안군 보훈회관 증축 개관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6일 오후 1시 30분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 국회 방문에 함께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26일 오전 9시 추사홀에서 열리는 바람직한 공직 자세 확립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특별교육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26일 오후 1시 30분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 국회 방문에 함께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 오후 모두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바깥 활동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는 큽니다. 그만큼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산과 청양이 4도, 당진과 태안, 홍성이 5도, 예산이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5도, 당진이 16도, 서산과 예산이 17도, 홍성과 청양이 18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주변의 작은 불씨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